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경스님의 지대방 2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 달 이상 동영상을 못 올린 것 같습니다. 핑계 같지만 너무 더워서 동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방이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올여름엔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몇 번 장삼을 입고 촬영에 한번 시도했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더위를 핑계로 좀 쉬면서 하자 해가지고 좀 제가 게으르게 동영상을 못 올린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하도록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교구분사 시리즈 8번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제8교구분사 직지사,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직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직지사는 경상북도 김천에 위치한 사찰로서 주로 김천, 경상북도 김천,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큰 도시인 금우산을 끼고 있는 구미,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상주, 문경, 예천, 이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많은 유명한 사찰 말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문경에 있는 봉암사. 봉암사도 원래는 직지사의 말사인데 이것이 조계종에서 조계종 특별 수행 도량이라 해가지고 거기 스님들이 수행하는 그런 도량으로 정했지만 원래는 그것이 직지사 말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문경 봉암사,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또 문경 대승사, 김용사, 예천 용문사, 이런 절들이 다 직지사에 포함된 그런 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직지사는 경상북도의 중심 사찰이자 교구본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직지사가 있는 그 산 이름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산 이름은 황악산이라고 합니다. 황악산 직지사 이렇게 얘기할 때 황악산, 황악산 이렇게. 높이가 1111m. 얘기 쉽죠? 1111m에 있는 황악산. 이 악자를 갖다가 같이 씁니다. 이 산 정상에 가면은 이렇게 황악산 이렇게 써 있고, 일주문에는 이 악자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산악할 때 악이거든요. 직지사는 이와 같이 이름이 황악산에 있는 절 이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여기서 황악이라고 했을 때 이 산 이름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불교가 음양 오행 사상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음양 오행으로 보면은 오행으로 따진다 그러면 동양 사상에서는 이 동쪽을 청, 푸른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앙을 황, 그 다음에 이 남쪽을 적, 그 다음에 이 서쪽을 백, 북쪽을 흑,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청, 황, 적, 백, 흑, 동쪽을 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쪽을 적, 적색, 붉은색, 그 다음에 서쪽은 흰색, 북쪽은 검은색, 가운데를 갖다가 황색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상으로 하면은 인, 이, 예, 지, 신. 그 다음에 계절로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건 중간에 있는 계절, 간절기를 갖다가 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동양의 오행사상하고 연결된 것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황악산에 있을 때 황악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산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직사가 있는 그 뒷산이 황악산이 그냥 황악이란 그 의미는 이 한반도에 있는 황색이라는 것이 중앙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황악산이 있는 것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사가 있는 그 절 뒤에 있는 산 이름이 황악산, 중앙에 있는 악산, 설악산, 월악산 같이 좀 험준한 산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경상북도에 있는 보통 경상도에 있는 절들이 이 높은 절들이 산들이 많은데 특히 황악산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중앙에 있으면서 험난한 산, 높이는 1111m 정도 되는 높다란 산 갖다가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황악산이 보통 일반적으로 악산 하면은 굉장히 막 산이 거칠고 막 이 돌이 삐죽삐죽하고 올라가기 힘든 그런 산을 연상할 텐데 의외로 이 황악산은 이름만 악자가 들어갔지 그렇게 막 악산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사가 있는 산은 황악산이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예, 황악산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그 직지사라는 그 절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직지사할 때 이 직지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직지 뭐 우리 직지심체 요절 그런 것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직지 찾기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절 이름은 직지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직지 고들직자에다가 가리킬 지자 이게 여러 가지 설화가 있습니다. 직지사란 절 이름을 갖게 된 설화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구미고 옆에 보면은 선산이라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선산군 거기 보면 선산에 보면은 도리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선산 도리사 아주 유명한 절이고 이것이 신라의 불교가 공인되기 전에 벌써 고구려 백제시대 때는 372년도, 384년도에 해가지고 불교가 들어와서 나라에서 아주 불교를 융성하게 이렇게 받들고 있는 시기였는데 신라는 그보다 한 150년 정도 늦게 이제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당시에 선산에 있는 도리사에 고구려 스님이었던 아도란 스님이 제일 먼저 그 선산에 도리사를 갖다가 창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삼국유사든지 삼국사기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도리사를 제일 먼저 창건하고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 400년대 그 도리사를 창건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도 스님께서 도리사를 창건한 다음에 손을 이렇게 쭉 뻗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쪽 이 손을 똑바로 이 뻗은 그 위치에 보면은 아주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다 절을 지으면은 불법이 흥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그 아도 스님이 가리킨 쪽으로 쭉 가서 보니까 그 자리가 바로 황악산 밑에 있는 직지사의 그 절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도 스님께서 도리사를 창건하고 손을 쭉 뻗어가지고 저기에 아주 좋은 절터가 있다는 것을 가리켰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직지사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즉, 고들직자 아니에요. 곱게 아도 스님이 쫙 손을 펴가지고 곱게 가리켰던 곳에다가 절을 지었다 해가지고 직지사라는 이름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이 직사, 이 창건설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겠지만요. 저는 이거보다 직지사라는 사찰이 가지고 있는 직지라는 의미는 아도 스님이 바로 가르쳤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선종에서 특히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선종을 표방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선종에서 많이 쓰는 말 직지인신 그걸 많이 쓰거든요. 직지인신 견성성불 아마 여기서 보지 않았을까. 이게 선종에서는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견성성불이라 그 성품을 모아서 부처를 이룬다. 이게 이제 선종에서 바로 수행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부처님의 성품, 그 마음을 갖다가 바로 가리켜서 그 성품만 우리가 보기만 한다면 바로 부처를 이루니라 하는 직지신 견성성불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게 더 직지사에 어울리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지사 창건사를 갖다가 많이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얘기하긴 하지만 저는 이 선종에서 얘기하고 있는 직지인신 견성성불 이것이 더 이 직지사에 창건된 그 의미
절 이름에 부합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직지사는 여러 가지 창건설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이 직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고려 말에 청주에 있는 흥덕사란 절에서 그 당시에 1300년, 1370 몇 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라는 것을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하는 원래 책이거든요. 백운화상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책이거든요. 원래 그 이름은 직지심체요절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것이 1970년대 전에는 서양의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발간한 성경이 세계 최초로 금속, 목판본이 아니고 금속으로서 찍어낸 제일 오래된 그런 성경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프랑스 유학가에 있던 박병선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그 박사거든요, 교수. 그분이 그 당시 1972년도에 그 프랑스 파리 국립박물관에서 거기서 이 직지라는 책을 갖다가 발견하는데 이게 이 당시에 이제 구한말에 프랑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거 갖다가 이제 구입해가지고 프랑스 갔다가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국립박물관에 이렇게 이제 전시되게 되는데 이것을 그 박병선이라고 하는 그 박사가 여자분이거든요. 작년엔가 돌아가셨어요. 아쉽지만. 하여튼 이분이 이 직지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구텐베르크 그 성경보다 100년 이상 앞서서 금속 활자로서 이것이 찍어낸 최고 오래된 그런 경전이라는 것을 밝혀내요. 그래가지고 이 직지가 그만큼 아주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세계적인 보물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박병선 그 박사의 노력이 아주 대단한 노력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직지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받게 됩니다. 근데 이 직지가 그 상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박물관에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있던 것은 학원이었어요. 근데 상건은 지금도 그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지 찾기 운동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캠페인도 벌이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와 같이 직지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다. 직지심체요절 백운 스님께서 쓴 그 책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으로 찍어낸 그런 활자본이라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근래에는 이 직지심체요절 직지보다 한 138년 전에 인쇄한 금속 활자본이 있다고 하는 주장이 막 나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 있는 이런 서재학이든지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팽팽하게 지금 막 이게 서로 주장이 팽팽하게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 뭐냐면은 직지보다 138년 전에 증도가라고 해가지고 남명화상 증도가 남명천화상 증도가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 직지보다 이 138년 전에 이 중국에서 송나라 때 남명이란 스님이 증도가에 대해서 해석한 게 있어요. 그것이 남명 증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이야말로 남명 증도가 이 남명이라는 이 스님이 영가현가 스님이 쓴 그 증도가를 다시 해석한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명 증도가라고 하는데 이 책이 138년 전에 이 직지보다 먼저 금속 활자본으로 나왔다고 하는 주장이 막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식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원래 반도체를 회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이분이 반도체는 아주 그 세밀한 것을 갖다가 이제 아주 세밀한 작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본인께서 만들어낸 그 유박사가 만들어낸 그 기술로 해가지고 옛날에 이 활자본을 갖다 제조해 보니까는 이 남명 증도가 이게 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4가지가 있는데 삼성에서 소장한 것도 있고 또
요 공인본이라 해가지고 지금 어떤 스님이 공인 박물관에다가 이 소장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공인본이라 해가지고 공인박물관, 어떤 스님이 그 박물관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보관하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138년도 더 먼저 발행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는 것을 그 유박사라는 사람이 이것을 우리 학계에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서재학계에서는 이것을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국에서는 몇 번에 거쳐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최고, 세계 최고의 이 보물인데 이것을 왜 인정 안 해주냐 해가지고, 한국에 국내에 있는 여러 이 학자들이든지 관계기관에 얘기하는데 통하지 않자, 이분이 헤리티지라고 하는 그 세계적 학술지에다가 4번의 그 관련된 그 논문을 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굉장히 큰 반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결정된 게 아닌데, 하여튼 그 유식 박사라고 하는 분은 그분이 연구에 의해 가지고 이 직지보다 138년 전에 금속 활자본인 남명 증도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의 책이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지금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도 많고 이론도 많은데 아직 이것이 확정은 안 된 상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몇 년 지나면 어떻게 결론을 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직지보다 이 남명 증도가가 더 138년 전에 금속 활자본으로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훨씬 오래전에 우리 이 금속 활자본의 이 어떤 기술력을 갖다가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직지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직지사는 중요한 것은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제8 교고분사로서 산 이름은 황흑산이고 직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직지사 하면요, 몇 가지 얼뜻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몇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직지사 하면은 저는 수계받을 때 직지사에서 받았거든요. 뭐냐면 지금 조계종에서 수계해가지고 금강계단 해가지고, 예전에는 스님들이 수계받을 때, 그전에는 보통 본사별로 이것이 80년대 이후로 91년도부터 이제 스님들 다 모아가지고 수계를 하는 제도, 단일계단이라 해가지고 종단적으로 이것이 추진되는데, 그 전까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각 본사에서 출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본사에 가서 행자생활 하다가, 그때 이제 몇 명 모아가지고 본사에 있는 말사 스님들, 행자들 모아가지고, 그때 이제 본사별로 어떤 계사 스님들이, 율사 스님들께서 계를 주면은 이제 그때 스님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스님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습이든지 교육 내용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통일된 행자 교육을 하자 해가지고 91년도부터 종단에서 모든 출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계하는 그런 제도를 갖다 마련하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이제 사찰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를 받는 그런 절을 정했습니다. 주로 이제 통도사든지 해인사, 범어사까지 큰 절,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절에서 수계를 했었는데, 이것이 몇 년 하다 보니까는 그런 삼보사찰에서 수계받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안 좋았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남행자, 여행자 같이 이렇게 수계받으려면은 보통 우리 때만 하더라도 한 200명 이상의 그 행자들이 1년에 2번 받는데, 한 번 할 때마다 2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그 계를 받으려고 하면은 행자들, 남행자, 여행자 따로 큰 시설이 있어야 되고, 거기 딸려가지고 그 스님, 그 행자들을 가리키는 스비사 스님, 교수사 스님, 그 다음에 큰 스님들이 많이 이렇게 거기 같이 있으면서 그 교육도 시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방사, 방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되면은 해인사든지 통도사, 범어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는 스님들이 다 방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번거롭기도 하고,
여건이 안 좋았는데, 직지사는 이제 이게, 여건이 좋게 됐어요. 뭐냐면 직지사는 대중 스님들은 많이 안 계신데, 절은 아주 크게 잘 줘놨어요.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 뭐냐면은, 직지사에 가면은 만덕전이라고 하는 여러 건물들이,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만덕전이라고 하는 아주 큰 절을 당시에 이제 주지도 다 하셨고, 동국대학교 이사장을 오래 하셨던 노건큰 스님이라고 이제 계셨는데, 그 노건큰 스님께서는 한 몇 년 전에 열반하셨는데, 하여튼 그 노건큰 스님께서 원력에 의해 가지고 직사에다가 아주 그 많은 스님들, 한 300명, 400명이 다 들어가도 여유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법한 여러 가지 장치, 그 다음에 이 건물도 단일 건물로서는 제일 잘 지고 제일 큰 건물을 지으신 거예요. 아마 지금 진다 그러면은 그 금액으로 따져도 한 100억 가지고도 못 칠 정도로 아주 건물을 잘 졌어요. 만덕전이라고 하는 근사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삼보사철이든지 큰절보다는 직지사가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하기도 하고, 여러 곳에 오기 편한 교통의 이점도 있고, 그 다음에 만덕전도 있고, 또 그 옆에 보면 또 큰 3층 건물이 하나 있는데, 요 두 개를 갖다 이용하면은 아주 넉넉하고도 여업한 그런 수계교육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93년, 4년 이후부터는 여기 직지사에서 다 수계를 받았어요. 행자 되는 사람들은 행자에서 스님 될 때 직지사에 모여가지고 거기 수계교육 받고, 그 다음에 수계를 받고, 그 다음에 비국이든지 뭐 그런 것도 다 여기서 직지사에서 이제 수계를 받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지사 하면은, 그 이후로 지금도, 요번에도 며칠 전에 행자들 뭐 수계교육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운영이 안 되다가 한 3년 만에 정식으로 해가지고 수계를 했는데, 직지사에서 행자들 모여가지고 수계 교육을 받았던 곳이 이 직지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당연히 직지사에서 행자 그 수계 교육을 받고, 비국에 교육 받을 때도, 수계 받을 때도 여기 직지사에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직지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종단 스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계를 받는 곳, 그런 의미가 이제 많은 스님들한테 기억에 남는 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지사는 이와 같이 수계 받는 곳. 또 하나 얘기하면은, 직지사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것이, 사명대사께서 출가한 사찰이 직지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데, 처음에 사명스님이 밀양 사람 아니겠어요? 그 밀양에서 출가해가지고 온 것이 이 직지사에 오셔가지고, 수계하고, 그 이후로 뭐 이제 서단스님 밑에서 묘양산에도 공부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처음에 삭발한 것은 이 직지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지사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지사 하면은 여러 가지 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물들, 뭐 탑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도 많은데, 직지사 한번 여러분들 가신다 하면은 저는 다른 데보다 대웅전 하나만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직사에 간 어떤 보물들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지사 그 대웅전은요, 앞에 이제 탑이 양탑이 있는데 이것도 다 보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직지사는 그 대웅전 자체가 보물입니다. 그게 조선시대 때 양식인데, 그 대웅전도 보물이고, 그 다음에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세 분의 부처님도 보물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 뒤에 있는 탱화, 삼불 탱화가 있거든요. 그 탱화도 서가모니 물에 중앙에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 뒤에 있는 후불 탱화, 그 다음에 아미타불 뒤에 있는 그 탱화, 그 다음에 약사열의 뒤에 있는 탱화, 이 모든 게 다 세 개 탱화가 다 보물입니다. 또 직지사에 가면은 또 보물이 있는데 뭐냐면 그 대웅전 부처님을 모신 그 단을 수미단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웅전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딱 모셔 있으면은 여기 막 이렇게 이게 닷집이라고 하거든요. 부처님이 이
대웅전하면 딱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시면은 보통 한 분도 있고 세 분도 있는데 이 부처님은 이 앉아 계신 위로 보면은 천장 쪽에 이렇게 보면 용도 있고 여기에 막 대걸같이 궁전같이 이렇게 집 그런 구조로 해놨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왕, 임금과 같이 귀중한 분이다 해가지고 삼계도사, 사생자부할 때 이 부처님이야말로 중생이 보기에는 가장 큰 어른이자 왕으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그 자리 위에다가 여기다가 궁전같이 왕의 궁전같이 경복궁에 막 그 왕이 집무실 같이 그와 같이 부처님이 앉아 있는 이 위에 이게 숨이 이 산을 갖다가 상징하는 그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닷집이라 해가지고 여기 용궁같이 이 부처님을 갖다가 궁 안에 계신 왕과 같은 의미이겠다 해가지고 부처님을 여기다 이렇게 위에다가 닷집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님 우리가 보면 앞에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다 수미단이라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여기 공양 올리는 것도 있고 여기다 이제 뭐 연꽃무늬도 탁 해가지고 부처님 자리 밑에다 이렇게 쭉 단이 있잖아요. 이걸 수미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미산 위에 있는 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에 있고 높다고 하는 인도 사람들의 생각에 해가지고 수미산 위에다가 부처님이 앉아 계시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부처님은 왕과 같이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닷집을 맺는다 해가지고 부처님과 앉아 계신 밑에다 이 수미단을 맺거든요. 근데 이 직지사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도 보물이고 뒤에 있는 탱화도 보물이고 그 다음에 이 거의 유일하게 수미단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이 단이 아주 아름다워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꽃 모양부터 해가지고 그것이 조선시대 후기에 전형적인 아주 수미단의 그 아주 아름다운 그런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수미단이 남아있는 것이 이 직지사예요. 그래서 직지사는 말씀드린 대로 가면은 대웅전이 딱 있으면 대웅전 앞에 있는 서쪽에 있는 양쪽에 있는 그 탑도 보물이고 그 다음에 대웅전 자체도 보물이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부처님도 보물이고 부처님 뒤에 있는 그 탱화도 보물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수미단 그 단도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지사에 한번 가시면은 이와 같이 직지사는 대웅전 하나만 보더라도 모든 보물이 거기 다 있다. 그만큼 그 대웅전 하나에 여러 가지 보물이 4개를 갖다 모신 것이 이 직지사 대웅전이라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지사에 가시면은 뭐 많은 볼 것도 많지만 대웅전과 가지고 유심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 다음에 부처님 모신 그 수미단이든지 여러 가지 예술성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도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지사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참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한테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직사를 많이 갔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행자들 출가할 때 행자들 그 수계교육 할 때 제가 담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가면은 직사 이제 하나 가가지고 행자들 그 당시 우리 때는 21일 동안 수계교육을 했는데 요즘에는 한 14일인가 하더라고요. 저 때도 한 20일 정도 거기 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행자들 그 수계하는 동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직사를 갖다 많이 가고 아주 친근합니다. 근데 가서 보면은 직지사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찰하고 틀린 게 뭐냐면은 그 도량 가운데로 이 도량 물이 흘러요. 거기 아주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직지사 하면은 정원이든지 아주 조경도 잘 되어 있는 사찰로서도 깔끔한 면도 있는데 특이하게 정원 한가운데로 이렇게 물길이 나가지고 거기 물길이 쭉 흐르는 그런 도량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 잘 모르는데 전 특이하다. 이게 꼭 보면은 일본 사찰 가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직지사도 보면은 다른 사찰에서는 제가 못 봤어요. 우리나라의 전통 사찰 가운데 도량 한가운데 이렇게 길을 내가지고 물길이 있는 것을 못 봤는데 직지사는 가면은 이것이 그 물길을 잡아가지고 도량 한가운데로 해가지고 이렇게 흐르는 게 아주 이게 백미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지사에 한번 가신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사명대사의 출가 사찰이라는 것을 의미를 새기면서 들어가가지고 그 대영전도 참배하고 또 아주 여러 가지 조경도 예쁜 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탑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도량 한가운데 흐르는 그 도량 물길을 따라서 절을 한번 참배한다면은 아마 다른 어떤 사찰보다 큰 의미 있는 그런 사찰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오랜만에 그동안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지대방 올리게 됐고 하여튼간에 더 열심히 또 게으름 안 피우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